숙제는 많았나요? 다들? 네. 숙제 했어요? 했어요? 학습 조금 못했어. 어? 학습기 조금 못했어. 학습지 못했어? 가져왔어? 조금 못했어. 가지고 나와? 네. 했어요? 그래 좋습니다. 갑시다. 자 89페이지 질문 4번. 몇 번? 4번. 4번 6번 이번에 스타트부터 자, 다음 90페이지 없어요? 91 16번이요. 16 92 93 27번. 27 94 95 96 45 6 43번. 3 97 88번. 98 97번. 99 94번. 60 4번. 4 오케이 갑시다. 4번부터 갈게요. P가 BC 위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아, 배고도가 정체각이 되고 있구나. 사인 CAP분의 CP의 최소값일 거예요. C가 몇 도? 각 C가 30도. 각 C가 30도. 각 C가 30도. 각 C가 30도.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CAP 네 CP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맞죠? 사인 너분의 너랑요 사인 너분의 너랑요 사인 너분의 너가 더 어때요? 동일하신가요? 사인 법칙에서 맞아요? 다 동일하시고 저놈이 제일 작아지고 싶답니다. 뭐 AC의 길이도 좀 고정이고요, 그죠? AC의 길이도 고정이고, AC의 길이도 고정이고. 사인 너구리 너구 가장 작아지고 싶다. 야, 요놈의 사인 값이 가장 커질 때가 언제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방법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인 APC 네, 각 APC라고 하고요.
AC로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AC의 길이는 고정이니까 전체가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 얘가 가장 커지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ABC의 이제 사인 값이 가장 커질 때는 언제야? B가 직각일 때 아니신가요? 이해되십니까? 이때가 가장 저게 최소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럴 때 의 각도는 내가 다 구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얘가 몇 도? 30도인가요? 네. 그렇게 될 거고 CAP라는 각도는 60도, 너가 60도 그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너 얼마야? 3루트? 이니까요. 너 3, 너 3, 너 6. 됐습니까? 그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써놔할까요? 좋아요. 6번 가겠습니다. 직각 여기서 30도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요. 직각 너가 30도 요 길이가 4다. 너랑 너랑 길이가 100도 가지고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답니다.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답니다. 봅시다. 30도 너가 60도일 거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4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네요. 30도 1 루트 3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BD의 길이고요. 너랑 나고요. 30도 각도를 좀 연결지을 수 있잖아. 너를 갖다 동글이랑 너를 갖다 X라 했을 때 너가 동글이고 너가 X인가? 맞아요? 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건 저 길이 동글 야 사인 너분의 너를 갖다가 요 외저번에 지름의 길이가 지금 4인 거잖아. 그럼 사인 동글분의 이 길이를 갖다가 내가 왜 이럴까? 사인 동분의 A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냥 이제 값을 세타를 하시면 세타를 하시면 사인 세타분의 A가요 4인 거잖아. 맞아요? 얘가 이 삼각형에서의 사인 너분의 너인 거죠? 그럼 사인 너분의 너랑 똑같아야 되죠? 사인 120도 2분의 얼마? 루트 3분의 x랑 같아야 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왜냐하면 2분의 루트 3을 통째로 곱해버리시면은 아마 이제 x가 그냥 2 루트 3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A 플러스 C 마이너스 9사인 C가 0이더라.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세 가게 크기하면 180도니까 얘를 갖다가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의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할 거야. 그치? 판별식 쓰러 갑시다. 너 3에다가 너의 개수라고 하는데 바꾸고 시작할까? 파이 마이너스 B가 사인 B인가요? 그냥? 사인 B로 바꿔주시고 너의 제곱이라고 하면 9C 사인 제곱 B죠? 마이너스 9B 9B 사인 제곱 C
돼요. 뭐 구이 안 하시고요. 어차피 2R 제곱분의 2R 제곱분의 B 제곱 C 제곱일 거 아니야, 그렇지? 2R 제곱 2R 제곱 곱해버리시면 C 곱하기 B에 지금 마이너스 B 곱하기 C의 제곱인가? 이게 0이다라는 거. B랑 C는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리시면 B 마이너스 C죠? 아, B랑 C랑 같은 사람이네. 됐어요? 이해되세요? 소개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가격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넓이를 좀 이용하기는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너랑 가격이 같은 상황이고요. 얘가 3이고요. 얘가 6이고요. 가운데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시네요. 그죠? A, B 얘기 전체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얘가 3이고 얘가 6이야. 1일 때 얘가 그죠? 얘는 몇 대 몇이야? 1일 때 2가 되겠지. 반드시 맞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너를 갖다 보면 A? X가 제일 편하니까 X라 EX라 하실까요?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따로따로 이제 뭐 이용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할 거라면 각도를 좀 이용할까요? 너를 갖다 세타 하시고 너를 갖다가 세타라고 하시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왼쪽 삼각형에서는 2 곱하기 3분의 9 더하기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2 곱하기 6분의 4 더하기 36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시겠지, 그치? 그리고 풀면 그냥 x제곱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길이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43번으로 갑시다. 사다리꼴이에요. 위아래가 평행하십니다. 그죠? 사다리꼴 그려주고요. 대각선 그어주시고 여기가 배사고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너가 4고요. 너가 2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구하고 싶더라라는 얘긴데 AC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4, 2, 4, 2, 4, 2, 4, 2. 근데 각도가 저희가 주어진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인 법칙. 별론데. 베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걸 그냥 고르시라고요? 그건 쉬울 것 같은데. 야, 이 각이랑 같지, 얘들아. A. 이게 보기에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왼쪽에서 사인 법칙 지금 사인 알파보다 얼마나? 4랑
AB랑 같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사인 베타분의 얼마가? 2가 사인 세타분의 CD랑 같은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사인 알파가 분모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얘를 갖다가 2대1을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 이 사인 알파분의 4 사인 베타죠? 그럼 사인 알파분의 얼마가? 2 사인 베타가 뭐랑 똑같은 거야? CD분은 AB랑 똑같으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나눠버리시면 이렇게 되니? 보기에 있니? 3번에 계시네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뭐요? 됐어요? 됐습니다. 뭐가 없네? 뭐요? 너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꼭 해설에서는 또 이상하게 풀어놓던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을 갖다가 헛짓거리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상학함수는 특히나 해설지를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특히나 더 뭐 도형 쪽은 다 그래. 도형 쪽은 진짜 이제 모든 막 5, 6등급의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설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별로 이롭지가 않습니다. 참고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2대1로 내분하는 저걸 PQR이라 자 넓이를 ABC를 S 프라임이라 할 때 S 프라임분의 S의 비율을 구해라. 얘는 근데 일단 길이 표현을 다 해볼게요. 너는 EA, 너는 A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너는 EB, 너는 B라고 할 수 있고요. 너는 C, 너는 C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시고 그러면 A, B, C 3A, 3이죠? 3A, 3이죠? 제일 좋은 방법. 전체에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슨 상품이냐?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합시다. 자, 전치상계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걸 곱하기 요만 곱하기 사인 사인값에서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얘랑 얘에서 사인 사인값, 얘랑 얘에서 사인 사인값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구해볼게. 요만큼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3a 곱하기 3b 사인 b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원하는 요만큼의 넓이를 갖다가 S1이라고 해버리신다면 S1의 넓이는요 이게 전체 S고요. 요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b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얘랑 얘의 관계를 잘 찾아보시면 얘가 얼마야? 2분의 9사인이고요. 얘가 그냥 사인 B인가요? 얘에다가 몇 배를 곱해야 9분의 2배를 해야 얘가 나오시니? 돼요? 얘는 전체 넓이의 얼마야? 9분의 2배일 거야. 까지 되십니까? 그 다음 위에 쪽을 쳐다봐도 얘도 2A이고 C니까 얘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구했을 때 전체 몇 배일 거야? 9분의 2배일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했을 때 아마 전체 9분의 2배일 거거든, 무조건. 돼요? 설명이 되는 거야? 해줄게. 자, 이쪽 넓이 구해볼게. 2분의 1에 너 곱하기 너 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c가 될 건데 얘는 전체 넓이를 내가 구한다면 3b랑 3c죠. 그래서 그때는 2분의 1 곱하기 3b 곱하기 3c 사인 c 하시면 얘 9분의 2배를 해주셔야 얘가 나오려고 똑같이. 이해돼요? 위쪽도 이번엔 a랑 c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얘도 9분의 2배가 나와요.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야? 9분의 6이지. 얘는 9분의 3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있으니까. 맞아요? 얘가 3분의 1이었어. 뜻입니까? S 프라임은 X가 얼마야? 3이야. 3배야 3배. 됐어요?
넓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넓이 가지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나오면 조금 문제가 쉬운데 정삼각형이 아니라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6번 한번 가겠습니다. AD 곱하기 CD가 30이다. 되게 중요한 단서겠죠? S2가 ACD 안에 있는 게 바깥 바깥 넓이 5분의 6배다. 자 일단 나는 요 4분의 8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일단 요 길이는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맞니? 돼요. 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은 결국 뭐 너에 대한 사인 값과 너의 뭐 길이를 구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맞아요? 하나하나 구하러 가봅시다. 자 4분의 8 얘 가지고 우선 너를 x라 주시고 또 사인 법칙 한번 써봅시다. 자 너의 제곱 26은 내보죠. x의 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8x의 4분의 8 8x의 2분의 6이 4분의 2x인가요? 맞아요? 굉장히 불쾌하죠 숫자가. 그대 무식을 써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야? 맞지 않니? 그대 무식 안 쓰고도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 아 돼요? 근데 싫어. 안 쓰는 아이. 수험 꺼줍시다. 1대1대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의 원리 자체를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야. 손 찍어서. 얼마야? 2루트 1이? 너 2루트 2예요? 26에서 8 빼면 이게 3루트인가요? x가 얼마야? 5루트 2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냥 길이 구해주고요. 넓이 이용해서 이놈의 이제 뭐만 구하시면 넓이만 구하시면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곱비식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이만 구하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래 거의 넓이 먼저 구하러 갈게요. 아래 거의 넓이는요 S1이라는 거는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이 4분의 파이 10이니까 너 날아가시고 5이 10인가요? 얘다가 몇 배를 하셔야 5분의 6배를 하셔야 안에 있는 놈의 넓이가 나오신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너는 30인가요? 그죠? 그래서 날아가시면 얘가 이제 3이고요. 이렇게 날아가시면 얘가 이제 2고요. 더 날아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인 소태가 얼마나? 5분의 4더라. 내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5분의 4분의 x 1분의 5루트 이게 얼마더라? 이 R이더라 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렇게 루트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뻗었습니다. 넘어갈까요? 48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사실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면 세 각에 대한 이 삼각비의 값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A, B, C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고, 일단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값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사인 값을 먼저 하나 구하러 가야 되나요? 맞아요? 48. 됐어? 뭐 그러시면 되는데, 야 여기 위에 그 1번, 2번 하고 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4분의 Ac?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그냥 구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어렵다고 그죠? 너 그냥 세타라고 하시고요. 돼요? 코사인 세타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인가요? 돼요? 분자리 사실 얼마예요? 34에서 마이너스 15인가요? 나가시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 둔각 일거구죠? 맞아요? 몇 도일 거야? 120도일 거야. 되십니까? 그럼 내가 사인 곱이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7 하시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2 되십니까? 외접원의 넓이 벌써 구했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사인 값 알았으면은 사인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사인 값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 놈은 2분의 1에다 삼각형의 둘레 길이 여기다가 내 저번에 반지름 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R을 구할 수가 있겠지. 뜻입니까? 공식 안 해오셔도 돼요, 요거. 오케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 이해돼? 좋아요. 미지 됐어? 좋습니다. 57번으로 갈게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요 각이 세타면 요 각은 뭐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그랬잖아. 맞아요? 또 그거 이용하시고 너를 x라고 두시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의 제곱은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는요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고 아래에 있는 식에서는요 9 더하기 4 원래 마이너스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그냥 플러스로 바꾸신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가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해되세요? 오구 아래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구했으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죠? 9구 날아가고요. 4, 12는 4는 위로 올렸고요. 너를 아래로 내리시면 2랑 3으로 묶이면서 4 빼기 2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시고 4, 3, 15 야야야 망했다. 야 코사인 세타 왜 이리 나오냐? 뭐 잘못했지? 내려가면 더하기잖아 멈춤아 그죠? 나 저한테는 소리 멈추기는 이거 사랑이 더하면 6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6이 12 코사인 3분의 1이네요. 코사인 3분의 1이야 그러면 3, 1 얼마? 사인은 3분의 1이 D입니다. 뜻이니까 요거 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예, 좋아요. 64번으로 가겠습니다. 평행사회전이 있어요. 대각선이 있습니다. 120입니다. 3이고 3입니다. 4하고 또 3입니다. 넓이 구하시랍니다. 날로 먹을 수가
없네요. 말로 먹을 수가 없는 문제네요. 말이 안 되네. 없나? 뭐 날로 먹을 수 없을까 얘들아? 안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갑시다. 야, 이거 사이가를 알고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사실?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을 알아야 하거든.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제 목적지는 거기로 찍고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해되세요? 그렇게 찍고 갈 건데, 이 방향키가 몇 도고요? 10도고요. 너를 A라고 하면 이 길이를 2분의 A라고 표현해야 하니까 저는 그게 싫으니까 너를 갖다 A라고 하겠습니다. 너도 A고요. 너를 갖다 B라고 하시면 이 길이도 B입니다. 되세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용할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돼요? 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 위에서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16은 그렇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니까 얘는 플러스 A 2AB에서 이 나라 이렇게 나가시나요? 돼요? 내가 원하는 건 AB라 그랬지. 그럼 둘이 어떻게 해줘야겠어? 아래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빼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AB가 얼마? 2분의 7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얼마? 2A 곱하기 2B 곱하기 사인 60도일 건데, 그죠? 거기다 2분의 1 같이 곱한 놈일 건데, 그죠? 2A 곱하기 4A 4A 곱하기 사인 60도 곱하기 2죠. 요게 이제 넓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세요? 돼요? 좋아요. 시험지 질문 있어요, 얘들아? 시험지? 있어? 그러면 1분만 기다려. 우리 시험지를 생각보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시험지도 하는 걸로 합시다. 프린트 질문 많은가요? 별로 없어요? 민주이는? 많아요? 거의 몇 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겠지, N개.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제가 시험지만 얼른 목사에 오는 동안 잠깐 틀린 거 고치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읍시다. 시험지 얼른 목사에서 올게요.
시험지랑 숙제랑 겹치는 문제도 있죠. 그림처럼. 혹시 그것이 질문인가? 일단 시험 질문 받을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 4, 13번. 지난주 영상 봤어? 연아? 네? 지난주 영상 봤어? 네. 요거랑 비슷한 거 기억나? 아마 3 더하기 x 3 마이너스 x였을 거야 거기서. 네. 그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때려 박을 수도 있고, 그죠? 얘는 근데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이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때려 박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f가 지금 이 사인이 12분의 파이 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f의 x 플러스 6이랑 f의 x 마이너스 6을 곱했을 때 이건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때려 박읍시다. x자리에 x 더하기 6 들어가시면 이 사인 12분의 파이에다가 x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죠? 곱하기 이 사인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11분의 파이 x인가요? 그러면 이사분면에 계시죠?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왜 플러스 때 얘가 이 사인 요 안에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x 이렇게 바뀌시잖아요? 되고 있나요, 민준아? 정말? 그럼 각변화하시면 이사면에 있으니까 사인 양수분수 양수일 거고 얘는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니?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를 4사면에 계시거든요. 여기서 사인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뭘로? 코사인으로 바뀌시나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시나요? 돼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그거랑 바뀌시고요. 되십니까? 이게 나시면 4분의 1로 바뀌시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12분의 파이 x의 뭐가?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세요. 돼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코사인 12분의 파이 x가 뭐랑 뭐 사이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다 이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까지 되십니까? 어디 이하에? 24 이하에 x는 0보다는 커 같고요 2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나는 12분의 파이 x를 뭐 하러 가는 거야? t로 치환하러 가는 거야. 그럼 그때의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곱하시면 0부터 얼마? 2파이까지. 그럼 좀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잖아. 코사인 x의 함수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면 너랑 너 사이에 있다는 소리고 나는 t의 범위를 거실 걸 갖다 x의 범위로 바꾸는 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죠? 너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인가요? 돼요? 설마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x가 어떨까?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반대죠? 파이죠? 3분의 2파이고요. 그 다음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얘를 다시 x로 바꿔줄 생각을 그냥 하니까 그죠? 뭘 곱하시면 파이분의 11을 양변에 곱해버리시면 8분의 11을 곱하시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8분의 10이 들어가시면 1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분의 10이 들어가시면 20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되십니까? 이해돼요? 요 안에 있는 뭘 구하시래요? x를 다 더하시래요. 됐습니까? 자연수들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정리하시고
쉬었다 나머지 할까요? 쉬었다 나머지 천천히 좀 해주시오. 쉬었다 나머지 합시다. 더 다음 4페이지도 질문 있어요? 5페이지 7번이 아마 그 프린트 있는 거지. 요거 하고 프린트 있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4 사인 3분의 파이 x요. 17번 fx가 4 사인 3분의 파이 x인데요. x가 0부터 10까지래요. t에 대해서 한 변이가 6인 정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는 fx랑 y는 마이너스가 만나는 점이다. 일단 4 사인 3분의 파이 x의 주기는 얼마? 주기는 6이고요. 그죠? 맞아요? 위아래로 4씩 진동하는 이러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주기가 6이야.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9일 거거든. 그럼 10까지면 한 이쯤까지 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t가 0과 4 사이라는 결국 얘랑 얘랑 왔다 갔다 정확히는 t가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y는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요 아래에서 여기를 딱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돼요? 걔랑 얘랑 만나는 점이 A, B. C는 곡선 fx겠지. 야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t를 찍 그었을 때요. 만나는 점들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4개를 뭐래 4개를 4개 중에서 몇 개를 4개 중에서 몰라 그죠? 아무튼 그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가지고 밑변의 양끝점으로 가지고요. 조금점으로 가지고 그죠? 맞아요? 이렇게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한 점 C를 잡아서 얘가 정사각형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상황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정사각형이 돼요? 6이래요. 그 말은 이 변의 길이가 얼마야? 6이라는 소리지. 근데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주기가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 말은 주기부터 주기까지 그 말은 너가 A고 너가 B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래야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C는 하나 이쯤 있겠네.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기가 6이야. 너를 갖다 알파라고 적고 너를 갖다가 뭐라고 적히면 알파 더하기 6이라고 잡으시면은 두 놈의 중점이 여기서 수원 찍어서 딱 두 놈일 거니까 그죠? 얘가 얼마야? 알파 더하기 3이시니? 되고 있니? 그럼 너의 x좌표가 알파 더하기 3이네? 남면이가 6이기 때문에 너가 3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일 거거든요. 알파 더하기 3을 넣어 4 사인 여기다가 내가 알파 더하기 3을 넣은 그 함수값에서 알파를 넣은 함수값을 빼시면 얼마가 나와야 하더라? 3의 수선이 나와야 하더라라는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얘를 자세히 쳐다보시면 전개하시면 3분의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니 3, 4분의 각이죠. 돼요? 뭐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각변화하시면 마이너스 8 사인 3분의 파이 알파가 3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누가 원하는 게 뭐야? t의 값은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4 사인 3분의 파이 알파를 원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다 오시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t인 거니까 너를 갖다가 2로 나누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답이 2분의 3루트3이 되십니다. 이해가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 프린트로 가서요. 1페이지 질문. 잠시만요. 네, 천천히 꺼내십시오. 서연이 지난주에 그냥 쉬죠? 엄청 아픈 게 나는데 살짝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럴 수 있죠. 자, 프린트 1페이지 지금 없으면 2페이지 3 4 5 4번이에요. 14번 15번이요. 15번 5페이지 9번이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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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9번은 조금 뜬것 같은데 문제 보고 6페이지 7 25번. 25번 8 30번이요. 맞아요 9 33번. 10 40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수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공식 정도는 기억나. 수혈을 하고 남는 시간에 저걸 하고요. 대신에 등차 등기 숙제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 다음 시간에 가져와야 돼, 챙겨와야 돼. 알겠지? 수혈 먼저 볼게요. 수혈 개념 설명을 좀 하고 아무래도 까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증명은 안 할게요. 원래 기념값 증명 다 해주는데 증명까지는 안 하고 그냥 내용을 상기시키는 정도로만 수업을 할게요. 배현적은 있지, 서진아? 배현적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열을 우리가 무엇을 갖다 수열이라 하시냐면요. 얘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날을 갖다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게 수열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한번 봐볼게. 좀 되게 좀 호로록 넘어갈게요. 그냥 증명 없이. 자, 등차 수열이라면 어떤 수열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수열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첫째 항을 갖다가 보통 초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더해서 만들어진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공차라고 부를 거야. 돼요?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A1이고 A2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AN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갈 때마다 얼마씩 더하는 거야? 공차를 하나씩 이렇게 더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1에서 AN까지 가시면 공차를 몇 번 더하셔야 돼요? n-1번 더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AN은 초항에다가 그죠? 공차를 n-1번 더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근데 굳이 초항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어딘가 K번째 항에서 출발하더라도 당연히 등차 수열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이해돼요?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잘 찾아봐서 우리가 아는데 어떠한 함수식을 쓸 때요, 너네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쓰는 경우가 있니? 없죠. 보통 어떻게 써요? 얘를 갖다가 전개해서 EX-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근데 제가 분명히 수열을 갖다가 정연이 자연수인 함수가 나열이라고 했는데 함수야, 함수예요, 그죠? 함수니까 뭐에 대한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n에 대한 이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dn 플러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돼요? 여기도 상수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나왔을 때는 얘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 하고 그때의 슈거차항 계수가 뭐다? 공차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여기 이제 등차 수열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가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등차 수열이 뭐 a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일정한 수를 계속 똑같이 더해서 만들어진 놈이기 때문에 너랑 너의 평균이 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놈의 몇 배가 두 배가 양쪽 사이드에 뭐랑 같더라? 합이랑 같더라라는 내용이고 굳이 바로 양쪽 사이드가 아니더라도 한 칸씩 더 간 상태의 것들이라도 너랑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의 몇 배? 두 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뭐 그 정도 당연히 아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진짜 좀 빠르긴 한데 우리가 이온과 더불어서 등차 수열림을 나타내주는 이 두 가지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되십니까? 점화식이라고 하면 이유탄 판들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에 대해서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채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이게 수열의 합, 썸의 합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열 AN의 수열의 합 SN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얘는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갖다가 SN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SEN이라 하면 짝수들을 다 더한 게 아니라 짝수들을 더한 게 아니라 A1부터 어디까지? 말 그대로 그냥 A2N까지 더하신 거예요. 되십니까? 돼요? 짝수 번째들끼리 더하는 거는 지금에서는 표현할 수 없고 나중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좀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때 가서 보실 거고요. 자 여러분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걸 이제 유도하는 방법은 그냥 등차수열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좀 증명 과정을 볼게요. 볼 필요가 있는 거라서. 자, 첫 번째 항은 A, 초항을 A라고 하고요.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D를 두 번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A라 몇 D? 3D를 더한 거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갖다가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쭉쭉 가서 언젠가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드시 L이 튀어나오실 거고 n번째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 L 앞에는 뭐가 존재해? L에서 공차만큼 뒤로 가는 놈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L-ED가 존재할 거고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얘 합을 내가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합을 거꾸로 한번 적어볼게. 그러니까 L부터 적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주세요. SN은 다시 한번 적는 거야. L 더하기 L-D 더하기 L-ED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에는 A 플러스 ED가 적힐 거고 A 플러스 D가 적힐 거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뭐 할 거냐면 더할 겁니다. 더하시면요 2 곱하기 SN이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 A 더하기 N 이렇게 더하면 얼마? A 더하기 N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얼마예요? A 더하기 N이죠. 아 A 더하기 N이 몇 개 있어? N개만큼 계시죠? A 더하기 N 몇 개만큼 있다고? N개만큼 계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차수의 합은요 그러면 결국 2분의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거든요.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랑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AN을 갖다가 AN은요 공차랑 초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좀 가능한데요, 그죠? 로 L을 바꿔주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N에다가 EA 플러스 N-1에 D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이걸 더 많이 이용하긴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방금 봐봐.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걔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거 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 같다는 소리죠. 어떻게 있는 거?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의 합이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1이랑 AL이랑 더한 거랑
A 2 더하기 A n-1이랑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하고 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A 3 더하기 A 8이 주어지고요. 지금 제가 등차 수열인데요. A 1부터 A 10까지 나오고 싶다고 하시면 그죠? 전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죠? 말하는 거 몰라요. 선생님 이거 합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2분의 한 개수 이렇게죠? 초항 더하기 많은 들어가셔야 하는데 A3 더하기 A8은 뭐랑 똑같고 A2 더하기 A9랑 똑같고 A1 더하기 A10이랑 똑같아요. 이 자리에 10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되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에 대한 함수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얘를 갖다 정리하시면 얘가 2분의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거든요. 상수하는 존재 안에 왜 n이 마지막에 곱해질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로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왔다. 아, 걔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돼요? 그때 초고차항 기수는 뭐고요? 2분의 공차고요. 초항은 여기에다 뭐 넣으시면 n에다가 1 넣으시면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합을 보고 등차 수열을 좀 우리가 세울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뜻입니까? 요 정도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 등차 수열의 합에서의 좀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합을 먼저 계산할 때도 깡통 공식을 때려본 게 아니라 우리는 뭐부터 관찰을 좀 해야 하냐면 홀수계를 더하는 나부터 먼저 좀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짝수 번째 혹은 홀수 번째 형태만 더하는 거. 글씨가 너무 급하게 쓰나? 너무나 또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홀수계 더하는 건 왜 보셔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A8부터 해서 A에 26까지 더한다라고 해볼게요. 되십니까? 몇 개 더하는 거예요? 19개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홀수계를 더한다라고 하시면 잘 보시면 너랑 너를 더한 건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A 얼마에? A 17의 2배예요. 돼요? 일단 그 앞에 있는 거랑 얘랑 더한 것도 A 17의 2배고요. 얘랑 그 앞에 있는 걸 더한 것도 A 17의 2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이라는 결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9 곱하기 A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민준이 돼요? 진짜? 그래서 홀수계를 더할 때만 가능한데 이게 짝수계 더하면 이게 가운데를 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짝수 번째 할 때 한 대만 더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짝수계 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의 합은 A5의 2배, 얘네 둘의 합은 A5의 2배입니다. 얘도 뭐야? 4 곱하기 A5의 2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홀수 번째 한 대만 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A 얼마? 5로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작정 공식 때려박지 말고 이런 거 좀 운용이 가능한지 먼저 쳐다보시고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냥 공식 그때 쓰시러 보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이해돼요?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등차 수열은 끝. 그리고 주일에 진짜 좀 빠듯하긴 하죠. 그냥까지 하기 좀 빠듯하긴 한데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고요. B라는 것은 뭐랑 연관이 있다? 나눗셈이랑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나타내어지듯이 항과 항 사이, 이웃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 항 사이의 뭐가? B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나눴을 때 그죠? 그 값이 일정해야 한다. 그래서 초항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A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에 또 R을 한 번 더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n번장이 어디인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n번장이 존재할 건데 너는 A랑 R을 몇 번 곱한 거야? n-1번 곱한 거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일반항이라고 하면 A 곱하기 초항에다가 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우리가 요 R 일정한 이 수 곱해진 수를 갖다가 공비라고 할 거예요. 공비 되십니까? 돼요? 그 정도까지 빠르게 한번 볼까요? 가기 전에 등비중항부터 등비중항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이제 가운데 있는 항인데요. 얘는 잘 보시면 A랑 X랑 B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알고 파면 너희들 알고 파면 뭐죠?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B, 얘네들끼리의 B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쪽 끝에 곱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그냥 S가 이제 A 더하기 A R 더하기에서 A R의 n-1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에다가 R을 그대로 곱하시면 A R 한 칸씩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R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A R의 n-1제곱에 더하기 A R의 n제곱까지 가시고 위에서 R을 빼버리시면 얘가 싹 나와요. 뭐 맞느냐면 A-R의 S가요 A로 묶었을 때 A-R의 이렇게 남으셔서요 이 합은 1-R분의 초항에다가 1-R의 항의 개수 제곱만큼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n이 항상 항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 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공비가 이제 1보다 커버리시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시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요 놈을 이용하시면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좀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공비가 지금 얼마짜리? 3 이거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이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3-1분의 초항 1이죠? 에다가 3에 항의 개수만큼 들어가셔야 하는데 몇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아니라 요걸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항의 개수만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를 넣은 사람들이 좀 많거든 사실. 요거 하나 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등비수열 끝이 납니다. 제가 15분 만에 등차 등비를 다 설명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는 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됐고요. 사실 뒤에 이제 원리학계 쪽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대표 유형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애매한가요? 제가 일단 몇 개 문제만 좀 풀고 갈게요. 왜냐면 좀 특별한 나름대로의 풀이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36번으로 볼게요. 시간이 어떻든 간에 할 건 해야 되겠지. 이걸 보는 이유는요. 등차등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한데
A1부터 A6까지 더한 게 얼마고요? 66이고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게 12번째까지 더한 게 276이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부터 A18까지 구하기 이 더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쓸 거냐면요. 이렇게 항의 개수가요 6개죠 12개죠 18개죠 맞아요?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을 때 쓸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나는 얘에서 얘를 한번 빼줄게.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지우고 쓰겠습니다. A7부터 A12까지 더한 거를 내가 구해줄 수가 있거든. 맞아요?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쓸게요. A1부터 A6까지 더한 게 지금 66이 상황이잖아. 잘 보시면 요놈의 개수가 몇 개고 6개고요. 요놈의 개수도 몇 개예요? 6개인 상황이에요. 맞니? 돼요? 그리고 각각이 등차 수열이잖아. 자, 그럼 잘 봐봐. 자, 내가 A1에서 A7 가는데 공차에 몇 배를 더했어? 6배를 더했지. 맞아? 그 다음 A2에서 A8 가는데도 6D 더했니? 그러니까 모든 한 6개에 대해서 다 6D씩 더했니? 근데 잘 봐봐. 그 다음 거 6개를 쓰면은 A13부터 내가 A18까지 한 6개 썼을 때 여기서도 똑같은 만큼 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통째로 요놈이랑 요놈의 뭘 이룰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66에서 210이 되는 동안 얼마를 더해줬지? 144만큼 더했나요? 그래서 144를 더하면 내가 더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부터 A18까지 더한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뭐 하시면 돼요? 다 더해버리시면 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서현이 이해돼? 네, 이거 프리집 보시면 공식으로 생쇼 해놓거든요. 이거 가지고 막 2분의 초항 가지고 2분의 뭐 n에다가 뭐 A2, AM 이렇게 해놓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봐봐. 같은 이치로 등비수열이야 만약에. 그럼 얘네끼리 뭘 이루겠니? 등비수열이 이룰 거야 반드시. 똑같은 만큼 곱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거까지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문제까지 좀 볼까요? 쭉 없나? 왜 없지? 있을 텐데 어디? 없네요.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어딘가. 이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있네요. 92번에 117페이지 92번입니다. 그 두 눈을 잘 떠서 보시면 SNN까지 더하면 27이고요 2N까지 더하면 36이죠 맞아? 그럼 여기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36에서 27을 뭐 해봐? 빼봐. 그럼 얼마? 9 나오니? 그 27에서 9를 변했지. 그 다음 건 뭐를 변해? 3으로 변할 거야. 3분의 1, 3분의 1 되십니까? 그럼 3 더하기 9 더하기 27하면 답이 나와요. 왜요? 네? 이해가 봐봐. SN이 지금 얼마야? 27이고 SEN이 지금 36이거든. 그 말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게 27이고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야? 9란 말이야. 그러면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까지 더한 게 얼마인 거야? 3일 거야.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그럼 다 더하시면 S3이잖아.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된 거야? 같은 비율로 갈 거야. 같은 비율. 왜냐면 얘가 R만큼 R이 몇 개만큼? 아마 N개만큼 그죠? 여기서도 N개만큼 다 N개만큼 통째로도 N개만큼 할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이해가 된 걸까? 마지막 여러분 등차수열 등비수열 다 똑같은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Sn 가지고 내가 AN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Sn에서 S의 n-1을 빼시면 됩니다. 그냥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까지 더한 걸 빼시면 AN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n은 뭐 이상이야? n은 반드시 2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한부터의 규칙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n이 1일 때 S 0이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총합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S에다가 뭘 넣어서 그냥 1을 넣어서 되십니까?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경우도 있거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세요? 성립하는 경우는 그냥 통째로 쓰시면 되고 성립을 안 하면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제 수열의 합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등차 수열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공차가 이차항 계수 뭐죠? 1 넣어서 총합 구하시고 이제 등비 수열 식을 가셔야 돼요. 그냥. 이해됐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원리합계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차분비가 양이 꽤 있는데요, 숙제가 100문제가 넘는데. 파이팅. 오늘 마침 계약도 했죠, 그죠? 외롭겠다니. 그냥 학교 가는 게 난 좋았던 것 같아. 아마 미화된 기억인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땐 또 가기 싫었겠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세요? 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데요. 몇 가지 단어가 존재합니다. 원금, 다음 이율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거고요. 이자 혹은 이율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거고요. N년이라는 이 말이 또 나올 문제에서 그 다음에 복리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복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요새는 좀 많이 퍼지긴 했는데 복리? 뭐냐면 내가 A1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율이 10%라고 하시면 그 다음 해에는 얼마나 돼요? 110만 원이 되잖아. 단리랑 복리가 있는데 단리라는 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10%만큼씩만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씩만 계속 이자가 풀어나는 거고요. 복리는 내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다시 10%가 또 풀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10분의 1 A만 계속 더하는 게 단리 10분의 11을 계속 곱하는 게 복리 이해돼요?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다룰 거는 사실 복리밖에 없습니다. 문제로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율이 R이라고 하시고 원금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N년 동안 한번 내가 은행에다 맡겨보겠답니다. 돼요? 그랬을 때 야 A라는 돈이요 1년 뒤에는 얼마나 풀어요? 이율은 보통 뭐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3%? 이렇게 하자. 이율을 갖다가 표현이 좀 애매하죠. 퍼센트 말고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율이 10%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다가 뭘 곱할 거야? 원래 있던 거에다가 1.1만큼 곱할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니? 돼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이율이 0.1이라고 하면은 1에다가 그만큼을 더한 것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 해에는요? 이게 1년 뒤고요. 이게 2년 뒤에요. 그러면 얘는 A에 1-R을 몇 번 곱할 거야? 2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죠? 되십니까? 여기다가 1-R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N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A에 1-R에 이게 이제 N년 뒤에 원리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요것을 베이스로 갖다가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자, 저는요 올해 초부터요 매년 100만 원씩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입금을 할게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겠습니다. 이율은 10%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받게 될 금액을 알고 합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원리학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생긴 막대기 바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앞에서부터 자 매년 초인데 가장 처음을 1년 차 초, 1년 초라고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자는 언제 붙냐라고 하면 이자는 반드시 어떠한 해, 어떠한 년 초에서 말로 갈 때 붙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초로 갈 때 붙는 게 아니라 초에서 말로 갈 때 붙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되게 단순하게 막 내가 12월 31일 날 1억을 맡겼어. 이율이 10%야. 1월 1일에 10%가 붙었어. 말이 돼? 안 되죠. 도둑놈이죠? 은행 망해요, 그죠? 그래서 이자는 언제 붙는다고? 초에서 말로 갈 때 붙어요. 중요해, 여기. 그렇게 붙을 거고. 자, 그러면 1년 초에 내가 얼마를 넣고 100만 원을 넣고 2년 초에도 얼마를 넣을 거고 100만 원을 넣을 거고, 그죠? 3년 초에도 넣을 거고 4년 초에도 넣을 거야, 맞아? 넣어서 언제까지? 10년 동안 넣을 거니까 10년째 초에도 넣을 건데 반통을 받는 건 10년 말에 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10년 뒤에.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야 이때 10년 초에 넣은 100만 원은요 10년 말에 가서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그대로가 아니라 초에서 말까지 가는 동안 이자가 한번 붙었을 거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9년째 초에 넣은 이 100만 원은요 10년째 말에 가서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을 거야? 2번 붙었을 거야. 되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가장 처음에 1년째 초에 넣은 그 100만 원은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겠니? 걔네들을 다 뭐 해버리시면 더해버리시면 내가 받게 될 돈이 되는 거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이죠? 맞아요? 공비가 1.11보다 크죠? 1.1-1네 R-1네 초항 그죠? 게다가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내게 받게 될 금액이고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은 주어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언제부터 돈을 넣을까? 언제 돈을 넣을 거냐가 중요해. 매년 초에 넣을 것이냐 매년 말에 넣을 것이냐. 매년 말에 넣는다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넣는 요 놈은 이자가 붙어부터 안 붙겠지. 그럼 초항이 그냥 100인 거야. 이해돼요?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너가 1.1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초에 넣을 거냐 말에 넣을 거냐 혹은 문제가 이렇게 내가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누군가한테 빌렸어. 빌려가지고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씩 상환한다고 할게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총 상환할 금액을 구해야 한다고 할게요. 되십니까? 매년 초에 빌렸어. 아니 그런 문제가 있나? 근데 상환하는 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원리학기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까지 하시는 내용은 다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긴 해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 한 문제를 시간이 되려나? 14번? 14번은 해는 구했어? 도현아? 천천히 들어봐요. 네. 근데 안 나와? A는 어떻게 나왔어? 0부터 3분의 2파이, 응? 3분의 4파이 부터 2파이. 잘 구했는데?
B는 그 0부터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 그 다음 없어요. 어? 1보다 작다잖아. 여기 있네. 2파이까지? 아니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까지는 안 나와? 아 지금 알았어. 아 그쵸.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때문에 틀렸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15번은 fx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1에다가 양변을 그냥 x 플러스 1 대입해버리시면 주기가 얼마짜리? 주기가 2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함수가 튀어나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럼 할 수 있니? 누구 질문이지? 허진인가? 할 수 있어 너? 진짜? 0, 2, 4, 2 다 같지 그치? 짝수랑 홀수에 대한 이 모든 값이 다 나온 거 아니야? 짝수는 얼마? 3, 홀수는 마이너스 1 이해됐어? 좋아요 19번 여기가 아까 아마 이거는 너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너가 파이니까 너가 2분의 파이고 너가 4분의 파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의 두 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인가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럼 너가 얼마고? 2분의 파이고 너는 얼마니?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얼마야? 너의 몇 배? 너의 두 배지. 얘가 어딘데? 4분의 3파이에요. 그럼 너의 두 배에다가 3배 하시면 두 배에 3배 6배 하시면 2분의 9파이인가요? 너가 2분의 9파이고 너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10파이야? 얘가 지금 5파이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로 바뀌네. 베타의 근만 돼요? 근데 베타의 근만은 얼마인데? 너의 두 배잖아. 얘가 2분의 파이잖아. 얘는 파이 됐어. F 6파이를 더하시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F 6파이가 아니라 그냥 답이 6파이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까지 하고요. 지금 랩한 것 같아 거의. 오늘 쉽지 않은데 나머지 세 문제랑 이제 저희 세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이거 그죠? 요거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등차 등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등차 등비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꽤 많으니까 부디 좀 미리미리 시간을 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서진이는 크레이트 저거 세 문제는 풀어와이 질문인 거. 그래야 수업들을 좀 의미가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